안녕하십니까.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수학 오답 노트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이제 오답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러냐? 수학을 이렇게 풀었는데, 이 수학을 푸는 거는 시험 보는 시간 동안처럼 풀어야죠. 항상. 그래야 시험 공부가 되니까. 시험 시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시간 내내 문제를 통째로 외우겠다고 생각하고 분석하세요. 아는 것도 다 알아도.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푼 문제를 다시 풀고 해서 결국은 정리를 하고, 이거를 암기해야 실력이라는 게 늘어나는데, 자, 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하나. 자, 연립방정식은 방정식, 그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거를 교집합으로 해서 연립을 돼서,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랑 교점, 2차 함수라도 교점,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는 영역, 이렇게 나와서 연립방정식 계산 실수래요. 연립방정식 계산하는 방법은 대입법도 있고, 가감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환도 하고 그럴 텐데, 이 계산 실수를 답이 달라졌대요. 어떤 계산 실수를 해서 답이 달라졌을까요? 더하기 그러면, 그 계산 실수를 개선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2항을 하다 보면 부호가 달라지죠. 어떤 학생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A가 8이야. 부호가 달라져야 돼. 마이너스 8. 2항 할 때는 부호가 달라져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또 8 썼어요. 그 다음에는 2항을 안 하고 여기다 플러스 8을 하고 여기도 플러스 8을 했어요. 상당 기간.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벌칙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2항을 할 때 부호 실수는 안 했거든요. 저 개선책이 뭐냐는 거예요. 개선책. 자, 오답이 났을 때 개선책을 만들고 이 개선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돼 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똑같은 계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다음에 계산 실수도, 자, 이 계산 실수한 부분을 캡처해서 써놔야 돼. 이 계산 실수하는 캡처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이 답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계산 실수 안 하면 이거 맞출 수 있으니까. 그쵸? 나중에 내 계산 실수한 방법들만 전부 다 이렇게 써놓게 되면, 그러면, 내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이걸 대량으로, 이런 문제를 찾아갖고 대량으로 계산 연습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있나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계산 실수 중에서 어떤 애가 비례식을 틀렸더니, 비례식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어떤 애가 이렇게 유리화라는 걸 틀렸더니, 유리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고, 그래 보니까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고, 외우긴 외웠는데 떠듬떠듬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됐나요? 재미만? 네. 자, 좌표의 평행이동. 자, Y축 대칭. 자, 그럼 좌표는 좌표 평면, 좌석 표시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선이 있었을 때, 자, 하나의 생각은 요 선을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이 축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선을 평행이동했느냐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축이 평행이동했나를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축이든 선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랑 똑같죠. 자, 보통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X축인데 양의 방향으로 2를 움직였는데, 왜 쌤 x-2라고 써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쵸? 자, 원래 기준이 y는 x라는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이 x점을 x-2로 대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을 쓸 때 이걸로 쓰지 않고 기존에 써있던 이 소문자로 쓴다면 이걸 넘겨서 x 플러스 2를 해야 이 소문자 x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현 방법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중학생한테는 이게 x는 2야. 얘야 봐봐.
이거는 x는 2야. 이게 뭐라고? x는 2지.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돼? x-2는 0이라고 써야지. 그럼 이 0이란 것은 뭐야? x축인데, 그치? y 값이 0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x-2라는 숫자는 이 기준점 0을 중심으로 2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으로 x-2라고 써준다면, 이 0과의 기준에서, 이 축과의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해 준 거죠? 요 0이 요 x고, 맞나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숫자가 바뀐다는 거를 알려주는데 중학생이 이걸 알아듣는 애가 있고 못 알아듣는 애. 평행이동에서 똑같이 그러면 좌표 평행이동 했을 때 점의 평행이동, 선의 평행이동 x 그리고 선의 이동, 그 다음에 축의 이동 이렇게 세 가지는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평행이동 헷갈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공식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뭐주의.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해야지 마무리됩니다. 요거를 안 찾아보면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fx가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이제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숫자가니까 꼭 x 같잖아요. 이게 y라는 거, y값. y값끼리 비교하는 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고1들, 3등급, 2등급, 1등급 안 되는 애들이. 이게 0이 y값이니까, fx라는 식이 있고, y가 0이니까 이건 x축이네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네요. y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근답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답근해. 그러면 막 웃어요. 요새는. 답근해. 그럼 막 뭐 떠오르나 봐요. 답근해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2차 함정식의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르게 보면, 이 fx와, 이게 y는 0인, 요거와의 교점,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립부등식은 요거와 요거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나 연립방정식이나 똑같으니까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y는 0과 y는 fx에. 이해됐죠? 식으로 쓰든지. 자, 그러니까 이 아래인데,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복잡한 식이라고 잘 사용하지 못함. 그럼 어떻게 잘 사용하지 못함?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자, f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fx라고 그러면 이거는 x축이죠, x축? x. 이건 정의역이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전체가 y고. 자, 수학적으로 봤을 때 x, y는 점을 나타내주고요. 모든 점의 일반적인 규칙성을 찾느라고 그 규칙성이 뭐야? 그랬더니 펑션, 관계야, 규칙성이야. 아, x축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결과가 있거든. 자, 어렵겠니? 그러면 써줄게, 직접.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쭈루룩 해서 식을 써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점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이건 식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관계식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식인데, 그러면 이거 무슨 차이냐? 이거 식이 아니라, 이거는 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같다는 거예요. y는 fx고, 이건 식하고 세 개가. 표현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걸 점을 중심으로.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요 fx라는 게 아니라, 이 fx 플러스 1로 됐으니까 정의역을 이렇게 fx 플러스 1로 그러면 요 fx 대신에 ft를 넣을 수 있겠죠? 이 t를 넣으면 이 t 값으로 1, 2, 3, 4 넣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넣을 때마다 1씩만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이거하고 요거의 관계니까 이 x 대신에 이 x 플러스 1로 되면 이걸 t로 만들고 소문자로 보통 쓰죠. t로 만들고 이 식을 전부 다 t로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fx의 식하고 요 x하고 요 x는 분명히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같은 식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fx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x와 이 x는 같은 값이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 x와 요 x 플러스 2처럼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자, 두 조건을 사용하여 끝났습니다. 그래서 fx 값을 쓰세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요 x 플러스 1을 x로 놓고 이걸 바꾼 다음에 다시 t 하고 식이 쭉 써있는 거를 이 t를 다시 fx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그럼 무슨 차이가 나냐면 요 x를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식을 다 치값으로 쓴 다음에 이걸 x로 바꿔주면 문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의 치환, 문자를 치환하는 거 언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치환하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찾아서 골라서 문자를 치환한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자기가 터득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다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그럼 뭐 이게 3차 함수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양수인 당시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실수니까 이렇게 x에서 무한대로 다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풀이겠죠, 그죠?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써있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fx를 그러면 fx 3승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3승으로 나오고 그죠? 가로치고 3승이지만 fx 3승 fx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fx도 달아야 되고 이 식도 달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그치?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치? 자, 그러면 순서로 만족시킬 때 옳은 것은 그런데 기억은 왜 안 썼어요? 기억은 알고? 기억 디귿 알고 디귿. 기억 디귿은 알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무엇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그랬을 때 그치?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1만 잘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x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해놓고 당시 fx를 이걸로 또 나눈 나머지는 그러면 요 fx 3승을 이걸로 나눌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이거다 그러면 어떤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을 수 있으면 숫자를 대입하고 그죠? 뭐 0이나 1이나 뭐 이렇게 인수분해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안 그러면 직접 나눠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4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fx의 차수는 n 그러면 좌변의 차수는 3n 우변의 차수는 n 플러스 2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거 뭐죠? 차수죠? 차수라고 했을 때 fx의 차수를 n, 좌변의 차수는 3n, 우변의 차수를 n 플러스 2 생각 못했다. fx의 차수를 n항. 이거는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생각 못했으면, 생각을 했으면 설명해주면 나한테. 얘는 x 제곱 이거는 제곱 하고 fx를 하면 그럼 1차식이 돼야 돼. 같아야 되려면 이게 3차식이 되려면 근데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를 모르잖아 이게. 위를 세제곱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오케이 인정하겠는데 이 fx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차수를 n으로 그래서 n차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를 세제곱하고 이거를 곱해줬는데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을 하면 이게 1인 경우에는 3승이고 2인 경우에는 몇 승이에요? 6승 3인 경우에는 9승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n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3n승 오케이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두 개를 곱했죠 차수를. 그러면 지수를 더해줘야 되겠네요. 지수 법칙으로. 이거는 가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건 지수 법칙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 두 개를 차수를 서로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과 이것이 맞추니까 식에 의해서 1차다 라는 걸 알게 돼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1차라고
1차라고 만들어줬을 때 일반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ax 플러스 b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논하면 되니까 이 b는 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x에 a만 다루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서 여기 a가 있으면 이건 a 3승이고 여기는 a가 있으니까 여기다 4랑 곱해서 4a가 되니까 순식간에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의 문제에서 여기에서 자 n 차수가 n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면 자 이 fx와 이 식 요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있는 것과 요 fx라고 써놓은 곳에 이 문자 차이를 명확하게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를 하면 fx라고 했을 때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 자,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3차 함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가죠. 그랬을 때 자 보시면 x가 10이라면 x가 10이라고 쳐볼게요. 10진법 이거는 a, b 그러니까 이게 a가 2고 b가 뭐 3이라면 23이에요. 이거는 이게 10이라면 예를 들어서 2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200 더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그래서 2차, 1차, 0차로 내린 차선으로 써주면서 그죠? 자릿수로 당연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ax 플러스 b는 1차 함수는 선이고요. 선의 변동. 이거는 면의 변동. 그 다음에 입체의 변동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선이 선 전에는 뭐예요? 점이죠. 점이니까 상수 k, b 이렇게 딱 하나만 써주면 돼. 그러니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같으면서. 근데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fx라는 것은 저게 뭐랬어요? 함수식이 있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식이 있는데 그게 몇 차인데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함수식이 있다. 그럼 이거는 꼭 찾아봐라. 이거는 써졌다. 이거는 결과값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함수식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fx의 의미에 대해서 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fx하고 여기에 있는 함수식하고 섞어놨으니까 어떤 식이 있다. 그럼 괄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괄호고 이것도 괄호죠. 그런데 그 괄호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 이게 조건을 보니까 최고차항만 구해라. 이 두 개가 같다. 나와 있는 게 같다. 식을 세제곱했다. 어떤 식을 곱했는데 여기 있다. 최고차항. 차수만 계산해라. 차수를 계산하는 것은 차수 a의 n승 이게 뭐라고요? 차수 이거 뭐라고요? 지수 지시하는 수 몇 번 곱했는지 연속 횟수를 지시하는 수 그게 차수 몇 차인가 차수 이게 뭐라고요? 자릿수 10진법을 했을 때 몇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3번째 자리 자릿수 지수, 차수, 자릿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및 두 글자로 진법 이거를 알았으면 쉽게 이해를 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차수를 생각했다. 차수 생각을 못했다. 생각을 못한 이유는 요 fx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이 는이라는 걸 보고 여기에서 차수 계산만 뽑았으면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개선책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생각을 못했다. 어떻게 하면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이게 요지지.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보면 알겠어요. 그게 요지는 아니라는 거지. 석이 그러면 안 는다는 거지. 자, 다음 됐죠 이거는? 자, 다음 보시면 g는 3. 이거는 x고 y다. 이렇게 점으로 나오면 g는 그래비티인데 보통 그래비티니까 무게중심인데 이제 영어의 약자는 통인해서 항상 똑같이 쓰기 때문에
이거만 딱 보고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G인데 그래프다. 이게 3이 나온 이유는 내분점 외분점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 안에 내분점 때문에. 왜? 2대1로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A, B를 나타내지 못함. 그러면 A하고 B를 나타내지 못함. 그럼 A하고 B 그리고 5하고 10은 정해졌는데 그죠? A하고 B 그러면 X하고 Y로 놓지 않고 A, B로 놓는 이유는 이 점 전체가 X고 전체가 Y니까 X, Y인데 이 안에 있는 이 숫자는 자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미지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뭐 세 가지로 많이 쓰이는 건 세 가지인데 A, B, C 하면 숫자인데 안 알려줘요. 정해졌어요. 이 A, B, C 숫자는 변동되는 숫자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네. 또 X, Y, Z는 점인데 안 알려줘요. Z까지 해야지 입차해야 되니까. 벡터 해야 되니까. L, B, C, A, D 이런 거는 뭐라고요? 숫자인데 안 알려줘요. 이거는 뭐라고요? 점이기 때문에 X가 변동하면 Y도 변동하고 Z도 변동하고 별량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거는 알파, 베타, 감마는 근답 펜데 안 알려줘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A, B로 쓰는 겁니다. 다른 건 안 쓰고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써있는 게 없어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추가로 됐어요? 자, 무게중심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쵸? 플러스 중선 정리를 생각하지 못했다. M. 그쵸? 이렇게 중선 정리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걸 왜 생각 못했을까? 이건 좀 경험적입니다. 문제. 이런 도형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이 도형에 나오는 기본 공식들을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하면 그냥 봐요. 좋아. 딱 보고 다 외웠어요, 쌤. 이 다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외웠죠. 어떤 게 외우냐면, 이걸 문제를 푸는데 여기 있는 공식이 저절로 떠올라야 돼. 탁 이거 그게 외운 거예요. 저절로 써먹을 수 있을 때 외운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됐죠? 자, 이거는 자 판별식의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떤 계산일까 이것도? 풀어주고 요거 풀어주고 이것도 더하기 빼기. 그러면 그러면 이 계산 실수를 했던 흔적을 가져오셔야 돼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실수를 자꾸 한다.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라. 왜? 뭐, 풀면 뭐하냐? 계산 실수해갖고 틀려버리면, 계산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점수 더 높지. 이해되세요? 자, 다음에, 그럼 범위가 나오네요. 범위 2에서 4. 정의역에 범위가 나오고 2차 함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x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 중에서 2범위 2에서 4 마이너스 2ab니까 여기 a가 안 되니까 축이 어딘지도 아직 모르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2에서의 4 요만큼만 계산을 하는데, 이만큼에서 요 최소값이 축이 안에 있느냐, 사과되는, 그죠? 사과되는 A, B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둘 다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4M? 이건 뭐예요? 최대값 F. 요거 두 개. 그렇다면, 요 A, B에, 자, 최소값이 4죠? 요게 최소값이죠? 그러면, 세 가지를 찾아야죠. 왼쪽에 있느냐, 요 점이 있느냐, 그죠? 요 점의 최소값인가? 왜? 이거 거꾸로 갈 수 있으니까 막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꼭지점이 최소값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조사해야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정해야죠? 그런데 쉽게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뭐가? 요 2값을 놓으면 왼쪽, 4값을 놓으면 오른쪽.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요거. 꼭지점은 요 가운데 사이에 있으니까 따로 해야죠. 그럼 이 꼭지점의 값은 여기에서 2a 플러스 b죠. x 값이 2a 플러스 마이너스 b. 어때요? 그러면 여기는 a 1이죠. b는 마이너스 4죠. 4a.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A하고 B를. 당연히 이 A랑 이 A 다른 건 알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럼 Y값이 나오죠? Y값이 나오면 여기도 A제곱이 있고, 그쵸? 여기도 꼭 A값이 있으니까 A를 집어넣고, 그럼 제곱 나오고, 그럼 뭐로 나와요? 이차함수로 나오죠? 이차함수.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요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차함수가 나오면 또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A 플러스 B를 뭘로 놔야 돼요? K를 놓든지, 뭐 M으로 놓든지, 그죠? A 플러스 B를 M으로 놓고, 이게 이 B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A로 치환해서 B는 이렇게 주르륵 되면 A제곱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겠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값으로 마운 다음에 2차 함수를 만들고 K 값을 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게 2차 함수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됐을 때, 여기 K 값, 이걸 구하는 거예요, K.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는 설명됐어요? 네. 자, 좌측평면에 두 원이 있는데, 원이 두 개 있답니다. C제곱, X제곱, Y-4는 4고, 이렇게 원이 됐답니다. 그런데, C1을 움직이는 점, 있고, C2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서, 뭐, 이건 원점이니까. 이건 2, 두 번째 원이니까. 그래서 C2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요? 이거랑 굴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0,4니까, 그죠? 0,4. 그럼 여기서 4니까, 이렇게 그려졌네. 맞네? 반절미. 2구나. 아이고, 그러면 다시. 깨끗하게 그려야지. 그림 그리를 뭐 못해가지고 맨날 그려보는 수학선생님들 잘 그리는데. 이거는 6, 아이고, 이거 뭐 대략 3이 1.73이니까, 이거는 한 7 정도 되고, 7에다 한 3 정도 되겠네. 그러면, x는 6, 6,3 정도 되면, 이게 2죠. 3. 마이너스 3. 이게 4고, 이게 6이고, 이게 1.73이잖아. 1.7. 곱하기 6을 해야지. 여기 앞에 빼기. 어디? 빼기 4잖아. 그러면 6 빼기 4니까 2 정도 되겠네. 2, 3. 이건 마이너스 4 플러스 6루트 3이잖아. 6루트 3의 크기가 몇이냐고. 6루트 3은 6 곱하기 1.7이야. 그럼 1.7 곱하기 6. 6, 7, 42, 6이니까 10 정도 되잖아, 이게. 근데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6 정도 되겠네, 그럼. 그지? 마이너스 4하고 요거랑 계산하면 6. 그러면 6 정도면, 이거 뭐 6,6.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 4 마이너스 6루트 3. 4. 마이너스 마이너스. 6루트 3. 왜? 가로 해주고 앞에 마이너스. 가로 해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지. 요거를 계산하면 안 되나? 이거 두 개를 직접. 근사침만 잡으면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6 루트 3이면 몇이야, 그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를 어떻게 표시해? 여기게 밑에. 그러면 x는 6이고, 여기 이렇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쨌든 0에서 1. 그러면 0에서 1. 여기? 범위가? 그 다음에 3, 2x2하고, 이거는 또 3이고, 이거 3이면, 이건 2이고, 이건 1이겠네? 그럼 내분점 잡나 보네, 그지? 그래서 나는, y는 4. y는 4보다 작고, 그러면 4보다 작으면, 요 4보다 작은 거 밑에. 그러면 x는, y는, 이거보다 크다는 거지? 그러면, 이 위에, 이 정도 위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이만큼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선분 P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몇 번 문제요? 30번 문제구나. A 플러스 9 B의 값의 유리수.
자, 그러면 여기서 뭐까지 이해했어? 이게 이해됐어요. 뭐? 이게 아, 그 뭐지? 이렇게 있고 2 있으면 여기 당연히 1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m 더하기 n은 2, mn 뭐 이렇게 나오겠지. 내분점이란 걸 이해를 못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숫자 특성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게 3이고 이거면 2이고 1이겠다. 그러면 2하고 1 더하면 3이네. 그 공식이 뭐 있지? 그러면 내분점이야.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럼 요거만 알면 풀 수 있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풀 수 있어. 지금.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돼? 그러면 이 가는 이해됐고, 나도 표시하면 됐고, 그지? 그럼 성분 피크가 그리는 도형은 어떻게 돼? 어디요? 그려보면.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렸네, 내가, 그지? 저기 봐봐. 다. 그림 어떻게 그려? 여기에, 잠깐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 놈이 있고, 이 밑에 한 놈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도형의 넓이가, 요렇게 두 개 표시를 하라고, 표시를 하고, y는 이거랑 이걸 치니까, 그지? 그러면 y 값은 여기서부터, 이 밑에, 0에서, 이게 2인데, 여기 반절이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친 거 아니야? 1. 요렇게 겹쳐서 쳐졌네. 와, 그림 되게 그리기 힘들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줘야 되고, 그지? 그런 다음에, 요 5에서 여기까지 또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끝에를, 요 꼭지점까지 해갖고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겹치는 부분, 여기 원 밖에, 이 부분하고, 요 겹치는 요 부분하고, 그 넓이가 a 플러스 bi라고. 그럼 y는 4는 어떤 거야? 요거, 여기. y 값이니까 이거는, 여기. 요 왼쪽, 여기가 4. 어디? y가 4. 요거 위에, 이건 4. 그 다음에, 그러면 요 4에서 요 겹친 건 어디서 나온 거야? 4 마이너스 b. 여기 중점이 4. 요게 4. 네. 지금, 요거 0하고 1,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는? 여기. 이거는 또 끊었어? 거기? 체크된 게 없는데? 거긴 2인데, 여기서부터 2니까 4. 1은? 여기가 이만큼이니까. 그건 어디다 써먹었어, 이거? 그림상으로 안 써먹어졌는데? 자, y는 여기 있어요. 거기? 네. 거기 그려줬어? 근데 그것도 포함해서 줬는데? 0에서 1 사이는 왜 필요했지? 아, 0에서 1까지 끊는 게 요 끝이야, 요 끝. 네. 아니야? 아니요. 그럼. 이 반지름을 근데 그건 어디서 써먹었냐고. 그 절반 만나는 점까지? 네. 굉장히 자세히 그려야 되네. 다시 그리면. 그래서 이 그림을 스캔 뜬 다음에 설명하는 게 훨씬 빠르지. 그러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있지. 이렇게 했는데 0에서 1 사이는 0에서 1을 이렇게 끊어서, 그치? 이렇게 끊은 다음에 여기까지만 만나라는 거잖아, 그치? 네. 요 점을 통과하고 요 점을 통과하고, 그래서 중심점하고 요 점을 통과하는 거지.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네, 그게. 여기까지,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통과하는 걸 이 점을 내려갖고 여기가 중심점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하고 같아. 얘하고 만나는구나. 오케이, 그치? 얘하고는 이 끝으로 만나고. 와, 그러면 여기서 1까지 되는 거랑 여기 겹치는 게 여기 살짝 겹쳤네. 여기 겹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갖고 여기랑 여기까지 겹치는 거. 여기, 그치? 이렇게 한 거네. 그러니까 이 1 쓴 거는 요거지? 이게 3에서 2대1 된 거는, 요게 끊어지는 게 2대1. 그치? 그 다음에 이게 y는 4 한 거는 4보다 작다. 여기. 4가 어디야? 여기 요 끝에가 4라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4 마이너스 6 루트 3은 여기. 마이너스 몇이니까 요거 5점. 그런데 끝부터 끝을 여기. 3번 PQ가 그리는 PQ는 어디 있지? C1을 위주로 C2를 움직이는 Q. PQ는 이 원은 말고 요 끝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움직여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사이를 움직여야 되고, 그치? 여기 사이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만큼만, 그치? 네. 그러면 이것도 됐고 2대1로만 돼야 되고 0,1, 0, 1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얘가 이 사이에만 움직였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대1로 되니까 얘도 여기 사이만 움직였다는 거네, 논리적으로, 그치? 얘가 이 보라색 여기만 움직이니까 얘도 여기만 움직인다는 거네, 그치? 다시 파란 얘가 0에서 1 사이만 움직이니까 여기에 있는 얘도 여기 사이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되는 게 1대1로 돼야 되는 거고, 그치? 네. 그게 도형의 넓이가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거지? 그럼 도형의 넓이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구하면 삼각형에서 원주 인망을 뺀다는 거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구하고, 그치? 그 다음에 요만큼을 빼주니까 이 나머지 원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한다는 거지? 시간 엄청 많이 돌리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러면 개수 비교법을 해갖고 또 요거를 정해야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이걸 풀으려면 1단계는 뭐라고? 요거를 그릴 줄 안다. 네. 뭐라고? 요거를 그릴 줄 안다. 2단계는 뭐라고? 이 두 개의 원 위에 움직이니까 이것이 요 하나에 고정된다는 거, 여기를 고정된다는 걸 안다. 또 3번은 요거를 보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지? 네. 여기가 이만큼 해서 1대1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여기를 되면 여기가 돼야 된다는 게 꺾인다는 걸 안다. 삼각형이 두 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3번은 그런 상황 안에서 y값이 이거는 좀 넓게 잡은 거지, 여기랑 여기. 그리는데 써먹었지, 여기서. 네. 그래서 그리는데 써먹고. 그렇게 했을 때 넓이를 삼각형에서, 그지? 삼각형에서 요거를 빼는 걸 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제 네 번째, 그지? 넓이. 5번 이거랑 대비를 한다. 그 다음에 6번 이걸 푼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런 힌트를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힌트를 써놓고 이걸 풀 수 있으면 나중에 풀게 돼. 어려워. 근데 쉽지는 않지. 왜 그러냐면 보통은 3개 정도 나가고 그러는데 4개, 5개, 6개 나면 그 중에서 중간에 계산 하나 실수하든지 빼먹고 그러면 틀려버리니까. 네. 더 어려운 것보다는 2문제, 3문제를 연달아 푼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 이런 문제.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점검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다음에도 또 틀릴 텐데, 그죠? 이 문제는 그죠? 최대값, 최소값이 어떤 식으로 최소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뭔지를 지금 제대로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나온 문제만 계속 풀어보는 것도 한번 하루 필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네. 요 계산 실수 정확하게 해놔야 되고, 요것도 이런 이 도형 문제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따로 풀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 푸는 경험에 누적해서, 기본 지식으로 하면 되고, 이것도, 이거를 문제를 끊어읽는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본 개념들을 얼마나 탄탄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 개념이 보강되고 확장되는 것이 이런 걸 분석하면서. 알겠어요? 네. 이거는 취한 문제를 더 보셔야 되고, 이것도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 실수는 따로 정리하지만 실수 노트로 따로 쓰셔야 됩니다. 실수, 내가 했던 실수 모음. 자, 요거는 평행이동, 요거는 치환,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 기본 내용하고 지수 법칙에 대한 결합, fx와 지수 법칙의 결합. 요거는 뭐예요? 요런 거 기본 내용이니까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도형, 그 다음에 계산 실수 따로 실수 노트,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이제 풀이 과정에 대한 연습.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